세상에, 아들 여자친구가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까지 멸시하고 무시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십억을 버는 일타 강사라는 건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어머니가 보인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장이라 불리는 강남대치동, 그곳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입시학원의 제일 강의실은 수백 명의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 속에서 학생들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를 거니는 한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의 여자는 대한민국 역사 과목의 절대 강자 윤혜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의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실린 무게감은 학생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죽은 기록이 아닙니다. 혜진은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부패한 제국이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오만과 거짓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뼈아픈 교훈을 증명하는 차가운 거울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일수록 그 밑바닥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강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녀의 차분한 인사말이 떨어지자마자 학생들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벅찬 박수 갈채가 넓은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혜진은 가벼운 목례로 화답했지만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감정. 그것이 혜진이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일타 강사라는 이다 왕좌를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였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혜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이 사는 최고급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며 금속성의 둔탁한 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갈랐다. 넓고 화려하게 꾸며진 거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동시에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서늘했다. 그녀는 어두운 거실의 조명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무심한 눈동자 위로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이 거대한 도시에 온전히 혜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눈을 감자 15년 전에 참혹했던 기억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 소식, 차갑게 식어버린 두 분의 시신 앞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던 19살의 혜진, 그리고 장례식장에 몰려와 거짓된 눈물을 흘리며 슬픈 척 연기하던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얼굴들. 그들의 눈빛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어린 조카에게 남겨진 유산을 어떻게 가로챌지에 대한 계산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친척이라는 이름표를 단 짐승들은 부모님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어린 혜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혜진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세상에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돈 앞에서는 언제든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스스로의 능력과 통장 장어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거대한 얼음 성벽을 쌓아 올렸고
그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혜진의 세상에 최근 들어 작은 틈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다시 걸쳐 입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그녀가 차를 몰아 향한 곳은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연남동의 조용한 골목길이었다. 그곳에는 은은한 노란색 조명이 새어나오는 작은 브런치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감 시간이 지나 간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는 아직 한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 머신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혜진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에 달린 작은 종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혜진을 발견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혜진아, 늦었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그의 이름은 최재민. 이 작은 카페의 주인이자 혜진이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얼음 성벽 안으로 들여놓은 남자였다. 재민은 화려하거나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특유의 다정함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길고양이들을 위해 항상 카페 문 앞에 물그릇을 놔두고 피곤에 지친 혜진이 찾아올 때면 묻지도 않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우유 거품이 가득한 라테를 내어주는 사람이었다. 재미는 서둘러 손을 닦고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 혜진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의 온기가 혜진의 차가운 손끝을 녹여주었다.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 걱정이 가득 담긴 재민의 목소리에 혜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치열한 경쟁과 억대 연봉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고단함을 재민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다. 고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는 동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서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그녀를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었다. 혜진은 재민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전투를 치르는 전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여자로 돌아간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혜진은 커피잔을 감싸쥐며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천천히 풀어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재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항상 편안하게 웃고 있던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심을 굳힌 듯 재민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의 메인 조명을 끄자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촛불의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재민은 혜진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낮추고 앉았다. 그는 앞침에 땀이 밴 손을 두어 번 문질러 닦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혜진아. 재민의 목소리는 짙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나 오늘 밤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고요한 카페에 안혜진의 심장이 낯선 박동을 시작하며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일렁였다. 재미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앞으로 가져왔다. 그의 손에는 짙은 남색의 작은 융단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부드럽게 열리며 은은한 조명 빛을 머금은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지는 않았으나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고
기품 있는 디자인이었다. 혜진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른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반지였다. 혜진아,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이제 그만하자. 재민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혜진을 향한 시선만큼은 흔들림 없이 올곧았다. 내가 네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줄게. 남들처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네가 힘들 때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작은 카페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다. 사랑하는 남자의 진심, 어린 청혼. 세상에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로맨틱한 순간이었지만 혜진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요동쳤다. 기쁨이 벅차올라야 할 그 순간 혜진의 머릿속을 강타한 것은 과거의 지옥 같은 기억들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혜진에게 구원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부모님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에서 슬픔은커녕 남겨진 재산을 두고 서로에게 삿대질을 해대던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얼굴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장례식장에 싸늘한 공기 멱살을 잡고 거친 욕설을 내뱉던 그들의 흉측한 입모양. 혜진에게 피를 나눈 가족이란 호시탐탐 자신의 약점을 노려 숨통을 조여오는 잔혹한 족쇄와도 같았다. 혜진이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재민이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빼내려 했다.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재민 씨, 나는 가족이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명절에 함께 찾아가 인사드릴 부모님도 없고 살가운 친척도 없어. 나는 평생 혼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데만 익숙해진 사람이야. 재민 씨처럼 화목하게 자란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어쩌면 내가 재민 씨에게 무거운 짐이 될지도 몰라. 자신이 가진 억대 연봉과 화려한 타이틀조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뼈 아픈 자격지심이었다. 그러나 재민은 혜진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도망치려는 그녀의 손을 양손으로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네가 짐이라니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재민의 얼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서 늘 시끌벅적하고 전기 넘쳐. 혜진이 네가 혼자라서 외로웠던 시간들 우리 가족이 다 채워줄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사람 만난다는 거 좋아하시고 정기 많으셔서 너를 친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네가 가족의 따뜻함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씩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기대. 자신만만하고 다정한 재민의 위로는 혜진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수십 년간 누구도 부수지 못했던 마음속에 거대한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긴 세월 동안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실 누구보다 간절하게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혜진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목이 메어 참아 대답을 잇지 못한 혜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승낙에 재민의 얼굴에 안도감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가 번졌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혜진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혜진 역시 재민의 넓은 등에 조심스럽게 팔을 두르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혜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재민의 셔츠 깃을 적셨다. 그것은 두려움이 섞인 안도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처절한 희망이었다. 한참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던 재민이 몸을 떼고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나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가 혜진이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아. 진작부터 너 데려와서 따뜻한 집밥 먹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 말릴 틈도 없이 재민이 전화를 걸었다. 고요한 카페 안에 짧은 통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다. 신호가 몇 번 이어지기도 전에 상대방이 급하게 전화를 받는 기척이 들렸다. 엄마 나야. 재민의 목소리는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한껏 들떠 있었다. 혜진이가 방금 내 프러포즈 승낙했어. 우리 결혼할 거야. 휴대전화의 스피커를 통해 넘어오는 침묵은 아주 짧았지만 혜진은 그 찰나의 순간 알 수 없는 미세한 긴장감을 느꼈다. 이윽고 휴대전화 너머로 재민의 어머니 강화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해냈구나. 강화자의 목소리는 평소 재민이 묘사하던 다정한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나치게 한껏 톤이 높아져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과장될 정도로 다정하고 끈적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부모 없이 혼자 외롭게 자란 아가씨라면서 얼마나 짠하고 불쌍하니 당장 이번 주말에 그 아가씨 집으로 데려와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근사하게 차려놓고 우리 새아가 환영해 줄 테니까 알겠지.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 재미는 어머니의 열렬한 환영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혜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보라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혜진 역시 마주보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녀의 귓께는 방금 전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온 강화자의 목소리가 기묘한 잔상처럼 맴돌고 있었다. 고아라는 자신의 처지를 대놓고 동정하는 그 노골적인 화법, 그리고 환영한다는 지나치게 달콤한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듯한 묘한 조급함. 하지만 재민의 순박하고 행복한 얼굴 앞에서 혜진은 자신의 예민한 직감을 애써 억눌렀다. 평생 사람을 경계하며 살아온 자신의 방어 기제가 또 발동한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번 주말 재민의 본가인 낡은 아파트로 향하는 길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는 지옥으로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이때의 혜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혜진이 강의실이 아닌 백화점 명품관을 거니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이번 주말 재민의 가족에게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를 위해 그녀는 평소의 무채색 정장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선택했다. 한우 세트와 고급 과일 바구니,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위한 고가의 캐시미어 스카프까지 준비했지만 혜진의 얼굴에 드리운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백화점 라운지 소파에 앉아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고르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통화 목록 가장 상단에 있는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역사 여왕께서 친히 전화를 다 주시고 경쟁학원의 일타 국어 강사이자 대학 시절부터 혜진의 오랜 동기인 이승우의 쾌활한 목소리였다. 승우는
혜진의 치열한 과거와 도끼를 유일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 주말에 그 사람 집에 인사드리러 가.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 단상 위에서 뿜어내던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멀었다. 가라앉은 목소리를 들은 승우의 쪽에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국 그 작은 카페 사장이랑 결혼까지 가는구나. 승우의 목소리는 평소에 장난기를 거두고 진지하게 변해 있었다. 윤혜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지만 난 여전히 걱정된다. 평범하고 다정한 사람 좋지. 하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네가 살아온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네가 혼자서 이 악물고 쌓아 올린 그 성벽을 그저 평범한 다정함 하나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승우야. 나도 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따뜻한 가족이라는 걸 가져보고 싶어. 혜진의 방어적인 대답에 승우는 짧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심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평범한 세계의 사람이 아니야. 혹시라도 그 집안 사람들이 내 조건 하나만 보고 덤벼드는 거라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전화를 끊고 난 혜진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승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혜진은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나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말 오후 혜진은 재민의 조수석에 앉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공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가 매일 출퇴근하는 화려하고 높은 빌딩 숲과는 확연히 달랐다. 페인트가 벗겨진 아파트 외벽과 비좁은 주차장은 이곳이 결코 넉넉한 동네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너 온다고 며칠 전부터 온 동네 시장을 다 뒤지셨어. 기대하셔도 좋아. 재미는 잔뜩 신이 난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끊임없이 가족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지방 출장 중이라 오늘은 뵙지 못하지만 막내 남학생인 동생 지우와 어머니가 얼마나 그녀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재민의 얼굴에는 구김살이 없었다. 혜진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낡은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서고 두 사람은 5층 복도식 아파트의 한 현관문 앞에 섰다. 재민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되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 왔니? 화려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 강화자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과장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혜진입니다. 혜진은 준비한 선물 세트를 내밀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드는 순간 혜진은 화자의 시선이 자신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화자의 눈빛은 단순히 며느리감을 반기는 어른의 것이 아니었다. 혜진이 입은 브랜드의 원피스, 옷감 손에 들린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의 로고, 그리고 내민 한우 세트의 포장 상태를 매의 눈으로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혜진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몸만 오지 않고. 집이 좁고 낡아서 놀랐지. 그래도 우리 집이 겉보기엔 이래도 속은 아주 화목하고 알찬 집안이야. 화자는 혜진의 손을 덥석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소나귀 힘은 생각보다 거셌다. 집안은 오래된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가구들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보여주기 위해 급하게 꾸며진 세트장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온갖 음식들이 차려진 커다란 교자상이 놓여 있었다. 잡채, 갈비찜 전 등 명절에나 볼 법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혜진의 시선은 음식보다 그 너머에 있는 분위기에 쏠렸다. 이 환대는 순수하지 않았다. 자, 빨리 앉아. 우리 아들이 하도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해서 내가 아주 기대가 컸어. 화자가 혜진을 상석으로 밀어 넣듯 앉혔다. 재미는 어머니의 과장된 친절에 눈치 없이 그저 해벌쭉 웃으며 혜진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묵뚝뚝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재민의 늦둥이 동생 지후였다. 지후는 가방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혜진을 향해 고개만 까딱해 보였다. 인사해. 지후야 형수님 되실 분이야. 재민이 동생을 다그쳤지만 지후의 시선은 혜진의 얼굴에 닿자마자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후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혜진을 뚫어지게 응시했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고 아무 말 없이 식탁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후의 그 짧고 강렬한 시선을 눈치챈 것은 혜진뿐이었다. 혜진은 지후의 교복 재킷에 달린 배지를 슬쩍 확인했다. 대치동의 명문 고등학교였다. 혜진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 어서 들어. 식기 전에. 화자가 혜진의 밥그릇 위에 커다란 갈비찜 고기를 올려주었다. 화기애애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식탁 위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혜진은 수저를 들었지만 입안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옥의 문은 이미 그녀의 뒤에서 굳게 닫혀버렸다. 화자가 정성스레 쌓아 올린 갈비찜 고기는 혜진의 밥그릇 위에서 번들거리는 기름기를 내뿜고 있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들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혜진의 입맛을 돋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이었고 혜진은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우리 집이 참 소박하죠. 침묵을 깬 것은 화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혜진을 향해 눈웃음을 치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 재민이 아빠가 평생을 성실하게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비록 지점장까지는 못 달았어도 우리 식구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냈죠. 빚 한 푼 없는 게 우리 집 자랑이랍니다. 가족들끼리 우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자의 레퍼토리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성실한 남편, 착하고 번듯한 큰아들, 그리고 늦둥이지만 명문고에 진학한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까지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완벽한 중산층 가정의 표본을 그려내기 위해 철저하게 각본이 짜인 연극 대사 같았다. 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유지할 뿐이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참하고 집안 좋은 아가씨들이 줄을 섰는데 글쎄 이 녀석이 눈이 어찌나 높은지 다 마다하지 뭡니까. 화자는 은근슬쩍 재민의 가치를 지켰으며 혜진을 압박했다. 재민은 민망한 듯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쳤다. 엄마 그런 말은 뭐하러 해요. 혜진이 앞인데. 어머 내가 틀린 말 했니? 며느리 될 사람한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알려주는 건데. 화자는 재민을 향해 눈을 흘기고는 다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시선이 혜진의 얼굴에서 내려와 그녀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향했다. 그나저나 우리 세아가 옷차림을 보니 직장 생활을 제법 오래 한 모양이야. 학원 강사라고 했지 그것도 참 피곤한 직업인데 안정적인 정규직도 아니고 매번 계약 갱신하느라 속 좀 썩겠어. 화자의 말투는 교묘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혜진의 직업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재민이 혜진의 직업을 학원 강사라고만 소개했던 탓에 화자는 그녀를 그저 동네 보습학원 강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혜진은 속으로 실소를 삼켰다. 대치동 최고층 건물의 메인 강사 억대 연봉의 1인 기업과 다름없는 그녀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저 여자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애써 정체를 밝히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다행히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짧은 혜진의 대답에 화자는 입맛을 다시며 공격의 방향을 틀었다. 그래도 여자가 너무 일 욕심내면 가정에 소홀해지기 마련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여자가 집안을 살뜰하게 챙겨야 집안이 일어선다는 가풍이 있거든. 혜진 양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네. 워낙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우리 재민이한테 잘 맞춰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혜진 양 부모님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겠지. 화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미 재민을 통해 혜진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모님의 존재를 들먹이는 것은 혜진의 치부를 찌르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수저를 달그락거리던 지후마저 움직임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보았다. 재민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와 혜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내가 혜진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재민이 책망하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혜진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다. 단상 위에서 수많은 돌발 상황을 통제해온 그녀에게 이 정도의 도발은 감정의 흔들림조차 끌어내지 못했다. 혜진은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화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슬픔이나 부끄러움 따위는 묻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가정교육을 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 부모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 누구보다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혜진의 단단한 방어에 화자의 미소가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화자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찰나 재민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재민은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죄송해요. 카페에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저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재민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재민이 사라진 거실에는 혜진과 화자 그리고 지후 세 사람만이 남았다. 중재자가 사라진 공간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화자는 더 이상 연극을 계속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을 날카롭게 그었다. 언제 친절했느냐는 듯 화자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가 완전히 지워졌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차가운 계산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지우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진은 등바디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민의 작고 다급한 목소리가 문틈을 새어 나오고 있었다. 혜진과 화자, 지우 세 사람만이 남은 식탁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정적만이 짓누르고 있었다. 화자의 시선은 혜진의 얼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차갑고 노골적이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정막을 찍고 나온 화자의 첫 마디는 날선 비수와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보여주던 상냥한 시어머니의 톤이 아니었다. 거칠고 한껏 조롱이 섞인 음성이었다. 내 아들이 워낙에 심성이 곱고 사람을 쳐내지 못해서 그렇지 어디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재민이 곁을 탐내 부모 없이 자란 티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지. 남의 귀한 자식 홀려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 자리까지 뻔뻔하게 앉아있는 꼴이라니. 화자의 폭언에 지후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후의 눈동자는 어머니의 잔인한 모습에 경악한 듯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자는 아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독서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내가 우리 재민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족한 거 없이 사랑만 듬뿍 주고 반듯하게 키운 내 자랑이야. 그런 내 아들 옆에 뼈대도 근본도 없는 고아 며느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가뜩이나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잘한 것들이 시집와서 어떻게 구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쥐뿔도 없는 것들이 남의 집안 빨대 꽂고 기생하려는 수작 내 눈엔 아주 빤히 보여. 화자는 혜진이 가진 가치를 오직 부모 없는 고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짓밟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혜진은 그저 낡고 비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순진한 재민을 꼬여낸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모욕적인 언사들이 식탁 위로 폭격처럼 쏟아졌지만 혜진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혜진의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꼿꼿하게 편 허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그녀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혜진의 차가운 시선이 화자의 핏발선 두 눈을 정확히 응시했다.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화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한없이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모의 존재 유무로 사람의 근본을 논하시면서 정작 어머님 스스로는 처음 본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것이 어머님 댁의 훌륭한 가풍입니까? 혜진의 한치 흔들림 없는 방역에 화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혜진은 말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고도 날카롭게 언어의 칼날을 세웠다.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다는 재민 씨는 지금 방 안에서 무슨 통화를 그렇게 애타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겉모습 뒤에 무언가 깊이 골마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는 제 출신을 들먹일 여유가 있으신가 봅니다. 정확하게 폐부를 찌르는 혜진의 말에 화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목뼈에 핏대가 섰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 건방진 년이 어른이 훈계를 하면 눈을 깔고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화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거친 마찰음을 냈다. 이성을 잃은 화자가 혜진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뺨이라도 올려붙일 기세였다. 그 순간 지우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지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치켜든 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끌어내리며 애원했다. 엄마 지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속단하지 마시라고요. 비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화자가 지우를 거칠게 밀쳐냈다. 중심을 잃은 지우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휘청거렸지만 혜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는 오직 분노로 일그러진 화자의 얼굴만을 향하고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당당한 자세로 눈앞의 맹수보다 더 서늘한 눈빛을 내뿜으며 화자를 내려다보았다. 식탁 위에는 엎질러진 물잔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파국으로 치닫는 거실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조여들고 있었다. 혜진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번졌다. 이제 그녀가 준비한 진실의 무대를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건방진 년이 끝까지 눈을 안 깔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화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렸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튀어나온 재미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뒤집어진 의자, 불그락푸르락 분노에 찬 어머니, 그리고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서 있는 혜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혜진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재민이 허둥지둥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화자는 아들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태도를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 혜진을 잡아먹을 듯 길길이 날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억울한 피해자의 얼굴로 가면을 바꿨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 어린 것한테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기집애가 나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지 않겠니? 내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 걱정돼서 한마디 했더니 나를 아주 벌레 보듯 무시하잖아. 화자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신용을 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다. 재미는 어머니의 눈물에 당황하며 혜진을 향해 원망 섞인 시선을 보냈다. 혜진아, 너 진짜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너 걱정해서 한 말일 텐데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빨리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혜진의 눈동자에 실망감과 경멸이 스쳤다. 평생을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알량한 관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믿어주길 바랐던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났다. 자신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지켜주겠다던 남자는 결국 제 어머니의 치졸한 거짓말 앞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혜진을 가해자로 몰아쓰고 있었다.
혜진은 짧은 헛웃음을 흘렸다. 변명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들고 왔던 가죽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서려는 찰나였다. 형은 진짜 바보야. 식탁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지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후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에는 평소의 반항기 어린 표정 대신 가족의 위선에 대한 환멸이 가득했다. 지후, 너 형수님 될 사람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재민이 동생을 다그쳤지만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화자와 재민의 눈앞에 불쑥 들이밀었다. 형이나 엄마나 지금 누굴 보고 고아 주제에니 쥐뿔도 없다느니 떠드는 건데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딴 취급을 하냐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터넷 강의 플랫폼의 메인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화면 정중앙에는 오늘 혜진이 입고 온 것과 똑같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그 위로 붉은색의 굵은 궁서체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 절대 1타 억대 연봉 신화 윤혜진 강사 단독 직강. 윤, 혜진, 화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다. 화면 속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의 얼굴과 눈앞에 서 있는 혜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화자의 턱이 벌어졌다. 재민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휴대전화 화면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너 혜진이가 학원 강사라고는 했지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1타 강사 억대 연봉. 재민의 더듬거리는 목소리에 지우가 쐐기를 박았다. 엄마가 방금 거지 취급하면서 내쫓으려던 분, 우리 대치동 학원가에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분이야. 연봉이 얼만 줄 알아? 최소 수십억이야. 엄마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집 이 낡은 아파트 저분은 몇 채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돈을 1년 만에 버신다고. 지후의 날카로운 외침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화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다 의자 등바디를 부여잡고 간신히 버텼다. 방금 전까지 고아라며 짓밟고 조롱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권력자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얄팍한 세계를 박살내고 있었다. 수십억. 화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자신이 내뱉었던 끔찍한 폭언들이 하나둘씩 재생되며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출신을 핑계로 길을 꺾어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던 얄팍한 계획은 혜진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혜진은 그들의 경악하는 얼굴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화자의 눈빛에 서려있던 오만함은 순식간에 비굴함으로 바뀌어 있었고 재민의 얼굴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음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혜진이 평생을 바쳐 도달한 위치가 주는 힘이었다. 돈과 지위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는 인간들의 본성. 이해할 수 없네요. 혜진의 싸늘한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갈랐다. 제가 고아일 때는 가정교육도 못 받은 천박한 여자 취급을 하시더니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고 나니 왜 그런 겁먹은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까? 어머님의 잣대대로라면 저는 여전히 부모 없이 자란 근본 없는 사람일 뿐인데 말입니다. 혜진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화자의 폐부를 찔렀다. 화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다. 혜진은 더 이상 이 구역질 나는 연극 무대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하자 정신을 차린 재민이 황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혜진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재민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혜진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편에 서서 혜진을 다그치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십억의 연봉, 대치동의 일타 강사, 그가 알던 평범하고 외로운 학원 강사 혜진과는 너무도 다른 압도적인 현실에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건 오해야. 엄마가 너한테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혼자 자랐다라고 하니까 노파심에 말이 좀 헛나오신 거지. 엄마도 지금 당황해서 저러시는 거잖아. 우리 대화로 풀자. 응. 재민의 변명은 구차하고 앙상했다. 그의 등 뒤로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던 화자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방금 전까지 살기를 내뿜던 맹수의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굽실거리는 비굴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세아가. 내가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헛소리가 다 나왔네. 늙은이가 주책 맞게 네가 하도 화려하게 입고 왔길래 혹시나 우리 재민이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인가 싶어서 내가 일부러 더 모질게 굴어본 거야. 다 널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지 내 진심이 아니야. 화자의 구역질, 나는 변명에 지우마저 고개를 돌려버렸다. 시험 꽃뱀, 방금 전까지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격을 살인하듯 짓밟아놓고 이제 와서 시험이라는 얄팍한 단어로 포장하려는 그 뻔뻔함에 혜진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엎드리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잔인하게 이빨을 드러내는 비열한 인간성, 그것이 재민이 그토록 자랑하던 완벽한 가족의 민낯이었다. 어머님 핑계가 참 궁색하십니다. 혜진은 재민에게 잡힌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시선은 화자를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아니요. 어머님은 그저 제가 어머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고아인 줄 알았다가 제가 가진 돈의 액수를 듣고 태세를 전환하신 것뿐입니다. 어머님의 그 얄팍한 잣대와 계산적인 태도가 이 가정의 진짜 가풍입니까? 혜진의 서늘한 일침에 화자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비비며 억지 미소만 흘리고 있었다. 재민이 다시 혜진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다. 혜진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잘못하셨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네가 내 정체를 숨기고 날 만났어도 난 너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정체를 숨겼다는 재민의 단어 선택에 혜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재민 씨, 내가 내 직업을 속인 적이 있던가요? 학원 강사라고 분명히 말했고 재민 씨는 한 번도 내게 정확한 연봉이나 직급을 물은 적이 없었죠. 그저 내가 외롭고 불쌍한 고아니까 당신 가족의 따뜻함이라는 동아줄을 내려주면 내가 감지덕지하며 당신에게 매달릴 거라. 착각한 건 당신들 아닙니까? 전곡을 찔린 재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혜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재민이 그녀에게 베풀었던 다정함의 이면에는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 여자에게 베푸는 얄팍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혜진이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사랑은 추악한 집착과 열등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끝내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얽히는 건 내 인생 최악의 오점이야. 혜진이 단호하게 돌아서려 하자 다급해진 재민이 이번에는 혜진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윤혜진,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잘나도 결국 가족 하나 없는 외톨이잖아. 나 아니면 누가 너 같은 여자를. 재민의 본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혜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 그녀의 눈에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이 들어왔다. 화자가 식사 전 따라두었던 차가운 생수가 담긴 잔이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식탁으로 몸을 돌려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재민의 얼굴을 향해 차가운 물을 거침없이 끼얹었다. 물줄기가 재민의 얼굴을 강타하고 그의 고급 셔츠를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예상치 못한 물벼락에 재민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화자가 비명을 지르며 재민에게 달려갔지만 혜진은 텅 빈 유리잔을 식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이걸로 정신 좀 차리길 바라.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알량한 동정과 위선이 얼마나 역겨운지. 혜진은 젖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재민과 수건을 찾아 허둥지둥하는 화자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미련 따위는 남지 않았다. 오직 속 시원한 해방감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엔 물 한 잔으로 안 끝날 테니까. 혜진은 단호하게 뒤돌아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등 뒤로 지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며 금속성의 무거운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혜진은 낡은 아파트의 계단을 내려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얼음 성벽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받았다.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가족의 덫에서 스스로를 구원한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그날 이후 혜진의 삶은 다시 예전의 견고한 궤도로 돌아왔다. 강의실은 여전히 치열했고 학생들의 존경 어린 시선은 그녀를 대치동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했다. 낡은 아파트에서의 끔찍했던 주말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간 악몽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철저하게 재민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그가 보낸 수십 통의 음성 메시지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삭제했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은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수능을 100일 앞둔 여름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학원 건물 1층 로비로 내려온 혜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통유리창 밖 빗방울이 흩뿌리는 거리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초라한 몰골로 학원 입구를 서성이는 중년 여자. 강화자였다. 완벽한 가정을 자랑하며 오만하게 굴던 며칠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려했던 화장은 빗물과 땀에 지워져 얼룩덜룩했고 머리칼은 헝클어진 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로비를 살피다 혜진과 마주치자 번쩍 빛났다. 혜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화자는 유리문을 밀치고 들어와 다짜고짜 혜진의 앞을 막아섰다.
로비에 있던 몇몇 강사들과 보안 요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세세아가 아니 혜진 양, 화자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그녀는 혜진의 옷깃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혜진은 차갑게 몸을 피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나가시죠. 혜진의 얼음장 같은 태도에도 화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에 주저앉을 듯 무릎을 굽히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우리 재민이가 너랑 헤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제발 제발 노여움 풀고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응. 화자의 비굴한 태도는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수십억의 연봉을 확인한 후 완전히 돌변한 이 여자의 태도에서 혜진은 참을 수 없는 경멸을 느꼈다. 돈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쉽게 바닥을 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표본이었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혜진은 모여드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재민 씨와 저는 끝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무릎을 꿇든 머리를 조아리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제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시는 걸 보니 그 집안의 가정교육이라는 게 정말 바닥을 드러내는군요. 혜진의 싸늘한 일침에 화자의 몸이 흠칫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혜진의 다리에 매달리려 했다. 혜진아, 우리 가족 좀 살려줘. 네가 돈이 그렇게 많다며? 우리 집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네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도와주면 다 해결될 일이야. 우리 재민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살려달라는 애원, 돈 이야기. 혜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화자의 절박함은 단순히 아들의 이별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비명이었다. 도와달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똑바로 하시죠. 어머님 댁은 빚 한 푼 없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 아니었습니까? 혜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화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입술을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혜진은 허리를 굽혀 화자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자식 팔아서 장사하려는 수작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당신 아들에게 전하세요. 다시 한번 제 눈앞에 나타나면 당신들 가족이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진실까지 다 파헤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겠다고. 혜진은 매달리는 화자를 차갑게 뿌리치고 로비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화자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혜진의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혜진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화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재민이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추진했던 이유 화자가 처음에는 고아라고 멸시하다가 돈이 있다는 사실에 그토록 비굴하게 매달리는 이유.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승우는 금방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네가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승우야, 부탁 하나만 하자.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랑 결혼할 뻔했던 최재민 그 사람 집안에 대해 좀 알아봐줘. 그냥 평범한 뒷조사 말고 재무 상태나 빚 관련해서 철저하게. 승우 쪽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알았어. 내가 아는 인맥 총동원에서 며칠 내로 알아볼게.
너 괜찮냐? 응, 완벽하게 괜찮아. 오히려 너무 선명해져서 화가 날 지경이니까. 전화를 끄는 혜진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도시의 어둠처럼 재민 가족의 완벽해 보이던 껍데기 속에 숨겨진 썩은 고름을 완전히 짜내버리리라 다짐했다. 자비를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혜진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방식 그 자체였으니까. 며칠 뒤 승우가 혜진의 연구실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내 짐작이 맞았어. 아니, 내 상상 이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더라. 승우가 건넨 서류에는 최재민 가족의 참담한 재무 상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재민이 지방 출장 중이라며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는 사실 2년 전 명예퇴직을 당한 후 퇴직금마저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려버리고 현재는 야간 택배 배달을 하고 있었다. 화자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강남 외곽의 낡은 주공 아파트는 이미 제2, 제3 금융권까지 담보가 잡혀 있어 한 달 뒤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다. 심지어 재민이 운영하던 작은 카페조차 빚내서 차린 것이었으며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다. 혜진은 서류를 덮었다. 입가에 차가운 실소가 번졌다. 가족의 따뜻함을 내세우며 그녀에게 접근했던 재민의 프로포즈는 결국 무너져가는 모래성을 지탱하기 위해 돈 많은 고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던 치졸하고 사기적인 계획이었다.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구원자처럼 포장하여 혜진의 돈을 노렸던 것이다. 최재민이 계속 만나달라고 학원 밑에서 기다리고 있대. 어떡할래? 경찰 부를까? 승우의 물음에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내가 직접 끝낼게. 아주 완벽하게.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혜진은 학원 근처에 한적한 공원 정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온몸이 젖어 벌벌 떨고 있는 재민이 서 있었다. 예전에 단정하고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두려움에 찌든 패배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혜진이 우산을 쓴 채 다가가자 재민이 황급히 다가와 혜진의 발밑에 엎어질 듯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빗물에 젖은 반찬 통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혜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재민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떨리고 있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야. 네가 예전에 밥 먹을 때 엄마가 한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이거라도 꼭 전해주라고. 감성 8위.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치고는 너무도 조잡하고 얄팍했다. 혜진은 우산 밑에서 싸늘한 시선으로 재민이 내민 반찬통을 내려다보았다. 최재민 씨, 당신 아버지가 야간 택배를 뛰고 있고 그 집이 다음 달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혜진의 입에서 나온 정확한 사실들에 재민의 몸이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그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동자는 변명조차 찾지 못한 절망이 가득했다. 사사실은 재민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 네가 고아라는 거 알고 보듬어주고 싶었던 건 내 진심이었어. 하지만 집안 빚이 터지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엄마가 널 잡아야 우리가 산다고. 그래서 당신의 그 얄팍한 사랑을 인질로 삼아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의 빚을 갚으려 했다. 혜진의 목소리가 빗줄기보다 차갑게 공언을 울렸다. 가족이 없는 고아니까 당신 가족이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내가 눈이 멀어 수십억을 당신들 빚 갚는데 쏟아부을 거라 계산했겠지.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내 직업을 몰랐을 때 했던 짓을 기억해.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미안해. 내가 나 잘못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혜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집. 재민이 울며 매달리며 혜진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혜진은 한 걸음 물러서며 혐오스럽다는 듯 재민의 손을 피했다. 도와달라고? 당신들의 그 역겨운 연극에 속아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을 뻔했는데. 혜진의 시선이 재민이 들고 있는 반찬통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추악한 욕망의 덩어리. 혜진은 우산을 쥔 반대쪽 손을 뻗어 재민이 내밀고 있던 반찬통을 매몰차게 쳐냈다. 반찬통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거칠게 처박혔다. 뚜껑이 열리며 붉은 김치 국물이 빗물과 섞여 아스팔트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다. 붉게 물든 빗물이 재민의 무릎을 적셨다. 이게 당신들 가족의 진짜 모습이야. 겉보기에만 번듯하게 포장해 놓고 속은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찌꺼기. 혜진은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게 구원자가 아니었어. 내 피를 빨아먹으려던 기생충이었을 뿐이지. 다시는 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당신 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까. 혜진은 뒤로 돌아섰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재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했지만 혜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김치 국물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조차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때렸지만 혜진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야 온전히 자신의 성벽 안에서 완벽한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대치동 학원계는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혜진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전 혜진은 대한민국 교육업계를 뒤흔들 만한 대형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기존 학원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역사적인 금액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강남대로의 가장 높은 빌딩 전광판에는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혜진의 얼굴이 끊임없이 송출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성공한 여성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 늦은 저녁 오피스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출간될 교재의 원고를 검토하던 혜진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에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혜진 선생님. 지우입니다. 아니, 최지우 학생입니다. 혜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지후, 그 끔찍했던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폭로하고 수치심을 느끼던 소년.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꼭 한 번은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형이 선생님께 했던 무례한 행동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후 저희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형의 카페도 빚더미에 앉아 문을 닫았고요.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형도 밤낮 없이 배달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 강남대로에서 선생님의 광고 전광판을 봤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저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선생님처럼 제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겁니다. 내년 수능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둬서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계속 그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혜진은 문자를 2번, 3번 반복해서 읽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강화자와 최재민.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그 오만하고 비열했던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아 반지하 방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혜진은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깊은 침묵을 느꼈다. 그들은 스스로가 쌓아 올린 탐욕과 거짓의 모래성에 깔려 파멸을 맞이한 것이다. 과거의 혜진이었다면 이 소식에 환호하며 조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깊은 상처와 분노의 껍질이 한 꺼풀 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무수히 반짝이는 불빛들. 저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이제는 낡고 초라해진 그들의 삶이 있을 것이다. 반면 그녀는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성벽 안에서 누구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나 자신이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혜진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진실된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세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으니까. 다음 날 오후 혜진은 오랜만에 가벼운 캐주얼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압구정의 한 카페 거리. 그녀가 예약해둔 야외 테라스 자리로 여유로운 걸음걸이의 남자가 다가왔다. 이승우였다. 웬일이냐? 역사 여왕께서 대낮에 이런 여유를 다 부리시고. 승우가 자리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냥 날씨도 좋고 커피도 한잔하고 싶어서. 혜진이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자 승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가시를 세우고 전투태세인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뭔가 둥글둥글해졌다고 해야 하나 훨씬 편안해 보여. 승우의 말에 혜진은 커피잔을 감싸주며 가볍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에는 과거의 서늘함이나 날카로움이 섞여 있지 않았다. 응, 나 이제 좀 편안해졌어. 굳이 내 주위에 얼음벽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 나 스스로가 단단한 성이니까. 승우는 혜진의 달라진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내 안도하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보기 좋다. 윤혜진, 넌 혼자서도 충분히 완벽한 가족이야. 가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테라스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풍경이 평화로웠다.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과거의 아픔도 잠시 스쳐간 기만적인 사랑도 이제는 모두 털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동정이나
위선적인 울타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세워 올린 이 찬란한 삶, 그것만으로도 혜진의 인생은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가장 눈부신 복수를 완성한 여왕의 발걸음은 이제 더 넓고 찬란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